네, 안녕하세요, 용 박사입니다. 니콘 카메라로 영상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기본 니콘 동영상의 정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준비된 카메라는 Z502고요. Z502에서 되는 거면 어지간한 다른 카메라에서는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Z502가 지금 거의 막내급이거든요. 그리고 니콘 카메라는 등급에 따라서 기능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먼저 모든 세팅을 공장 출고 설정 값으로 세팅을 초기화 시켜 보겠습니다. 세팅 초기화. 네, 초기화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카메라 전원을 끄세요 라고 나오거든요. 끄고 켜주면 이제 초기화 과정이 완료된 겁니다. 이 모드 다이얼을 꼭 동영상 쪽으로 돌려주세요. 네, 그러면 맨 먼저 세팅해야 되는 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액정 보시면은 여기 스패너 모양 있죠? 스패너 모양으로 나와 있는 거에 시간대 및 날짜라고 나와 있는 메뉴가 있는데 여길 들어가시면 시간대 및 날짜, 그래서 시간대 서울 도쿄 선택하시고요. 날짜와 시간, 현재 시각과 날짜, 그리고 시, 분, 초까지 세팅하신 다음에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OK 눌러주시는 시간 기준으로 이 초가 세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시간 맞추실 때 가급적이면 뭐 7분 빵빵초 이렇게 맞춰 놓고 빵빵초가 되면 스마트폰 시계 보시다가 동시에 OK를 짠 눌러주시면 네, 여기 보시면 18시 07분 3초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날짜 표시 순서는 연, 월, 일. 서머타임은 우리나라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냥 오프로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기초적인 거 하나 끝난 겁니다. 이제 니콘의 메뉴 탭 구조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메라 모양 아이콘에는 사진 촬영 메뉴라고 나오고요. 아래 캠코더 아이콘 같은 거에는 동영상 촬영 메뉴라고 나오고요. 아래는 사용자 설정 메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엔 재생 메뉴, 설정 메뉴 이렇게 나오죠. 위에 있는 카메라와 캠코더 모양 아이콘은 실제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에 필요한 메뉴들만 모아놓은 거고요. 여기 연필 모양은 촬영에 필요한 세팅 값들을 조금 더 편의사항 같은 거를 모아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로 세팅하는 거를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중요한 세팅이 있거든요. 연필 모양의 C번 카테고리에 오면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C3 여기에 네, 전원 오프까지의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시면 재생 10초, 요 S가 초거든요. 메뉴 1M 분입니다. 촬영 화상 확인 4S 4초란 얘기고요. 대기 타이머 30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동영상 작업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대기 타이머 30초가 지나면 카메라가 그냥 꺼진다는 얘기거든요. 녹화를 하거나 어떤 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타이머 시간은 가급적이면 최소한 뭐 5분 이상, 가급적이면 10분이나 30분, 그리고 전원이 PD나 상시 전원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면 제한 없음으로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브이로그 셀카 같은 걸 좀 오래 찍어야 된다 라고 하시면은 배터리 하나로 찍기에는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30분이나 제한 없음 정도 두시고 그냥 PD 보조 배터리를 꽂으세요. C타입 단자에다 꽂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간을 제한 없음으로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촬영하다가 수시로 뭘 세팅하거나 뭐 물건을 바꾸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할 때 30초라는 시간은 사실 말도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계속 켜두면서 모니터, 촬영 모니터 이렇게 플립시키면 셀카 모드로 해서 보면서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고 하다 보면 시간이 꽤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한 없음으로 설정해 두고 촬영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배터리 소모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10분이나 뭐 5분 하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 댓글로 질문 달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시는 아마 현장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Z8을 쓰시는데 자꾸 얘가 꺼진다 중간에. 그냥 카메라를 켜놓고 HDMI 꽂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스트리밍을 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도 제한 없음으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카메라 그냥 켜두기만 하고 HDMI 연결해서 캡처 카드로 신호를 받으면 그 신호 받은 걸 가지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계속해서 제한 없는 시간으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전원 오프까지 시간 그래서 꼭 대기 타이머 때 무제한으로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테고리 F에 조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F7에 보시면 버튼 홀드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지금 오프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ON으로 바꿔주세요. 요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기능 설정을 한 번만 누르고 난 다음에 손을 떼도 그 설정 값을 바꿀 수 있는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지금 ISO 버튼을 눌러 볼게요. 카메라 위에 있는 ISO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ISO 버튼이 노란색으로 지금 들어와 있죠. ISO 아이콘이 제 카메라 LCD에도 노란색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요거를 돌려보면 값이 변하는 거 보이시죠? 네. 요렇게 손을 떼도 두 손 다 뗐죠?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설정 값이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면 OK 버튼을 누르시든지 아니면 반셔터를 누르시면 설정 값이 그대로 세팅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다시 25,600으로 돌아왔죠. 이거는 ISO 감도가 기본적으로 자동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카메라를 초기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구매하셔도 아마 이 상태일 텐데 이럴 때는 또 ISO 버튼 한번 누르시고 앞 다이얼 여기 보시면은 셔터 앞쪽에 있는 다이얼을 한 번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탁 돌려주시면 ISO 자동이 사라지고 그냥 아까 우리가 설정한 값으로 고정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셔터 4000분의 1초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동영상 모드에서는 가급적이면 셔터는 60이나 125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60분의 1초를 세팅해 놨고요. 이거보다 좀 빠른 무빙이 필요한 경우다. 그러면 125분의 1초를 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해가 쨍쨍할 때 뭔가를 또 찍으실 때는 60이나 125가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셔터가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가능하시다면 ND 필터라는 게 있는데 그 ND 필터를 끼우셔서 빛의 양을 좀 줄이신 다음에 셔터 속도를 60이나 125로 맞추는 걸 권장드립니다. 근데 이 ND 필터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버튼 홀드 설정까지 세팅 완료했고요. 자, 카테고리별로 보시면 A 카테고리, B, C, D, E, F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에 G가 동영상 카테고리입니다. 동영상 세팅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어지간한 건 다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G 카테고리 들어왔고요. 보시면은 AF 속도, AF 추적 감도 이런 내용들이 있고 아래 쭉 보시면 여기에 G10 해가지고 셔터 속도 범위 확대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기본 값은 꺼져 있는 겁니다. 처음 여러분이 카메라 구입하시면 꺼져 있는데 이것도 ON으로 바꿔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다시 제가 초기 값인 5% 해놓고 보여드릴게요. 셔터 속도를 슬로우로 가고 싶을 때 그럼 쭉 해서 내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지금 다이얼을 계속 돌리고 있는데 30분의 1초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프레임을 4K에 30p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1초에 30장을 찍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판단했을 때 30분의 1초 밑으로 내려가면 모션 블러가 강하게 생겨서 이게 사용할 수 없는 영상이 될지도 모르는데 라고 해서 카메라가 30분의 1초 밑으로 더 내려가지 않게끔 아예 막아둔 거거든요. 요거를 셔터 속도 범위 확대를 ON으로 바꾸시면 30분의 1초였던 셔터 속도를 더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죠. 이렇게 하면 노출을 얻는 대신에 모션 블러 같은 건 좀 더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손이 왔다 갔다 하면은 네, 약간 슬로우 모션 그런 사진 찍는 것처럼 모션 블러가 많이 생기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생기는 잔상 같은 게 많이 남긴 하는데 요새는 의도적으로라도 이렇게 찍는 경우들이 있어서
일단은 이 메뉴를 켜두시면 셔터 속도를 30분의 1초 아래로도 충분히 내릴 수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도 켜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니콘 카메라 구입하시면 그 엄지가 있는 위치쯤 어디를 가면 DISP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디스플레이 모드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누를 때마다 뭔가 화면이 계속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사진 모드일 때는 여기 보시면 이게 밝기값 정보를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이라는 정보창이 있는데 사진 모드에선 이게 나옵니다. 근데 동영상 모드로 바꿔볼게요. 동영상 모드의 지금 기본 값은 디스플레이 모드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보시면 정보가 다 나왔다가 위에 정보 없어졌다가 수평선 나왔다가 클린 나오고 이렇게 4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가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보 값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스플레이 버튼 한 번 눌렀을 때 모든 정보창이 나오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권장드리는 방법이 이 첫 번째 모든 촬영 정보가 보이는 창에서 밝기 정보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동영상 탭에 가시면 아래쪽에 쭉 내려가시면 모니터 촬영화면 설정이라고 된 거 보이시죠? 모니터 촬영화면 설정이라고 하는 게 카메라에 있는 LCD 액정 모니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화면 1, 2, 3, 4 나오죠. 총 4가지 모드가 아까 있었죠, 우리. 그래서 1번 모두 다 보이는 항목에 저는 밝기 정보도 같이 볼래요. 노출 정보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설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오른쪽 화살표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면 여기 체크박스 돼 있는 정보들이 지금 표시가 되는 거예요. 체크를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체크됐다가 해제됐다가 이거 반복하거든요.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여기에 보면 녹화 가능 시간하고 그 다음에 측광 방식이랑 배터리 잔여량 이런 것들이 심플에 해당하는 항목이네요. 그리고 다음 거 보시면 디테일 항목은 초점 모드, 화이트 밸런스, 그 다음에 액티브 디라이팅, 픽처 컨트롤 이런 것들이 디테일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LCD 초점 관련 세팅이 세 번째 손가락 모드고요. 네 번째는 수평선 정보, 수직 수평선 정보가 네 번째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밝기 정보가 나오죠. 요게 바로 제가 원했던 밝기 세팅, 히스토그램 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나왔죠. 나왔으면 나가는 방법은 왼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다시 이전 메뉴로 돌아갑니다. 왼쪽 화살표 한 번, 2번 누르면 다시 메뉴로 돌아왔죠. 그러면 제가 이 상태에서 세팅한 걸 볼게요. 디스플레이 버튼을 안 눌렀는데 요거 초기 기본값, 맨 처음에 나오는 기본 촬영 정보 값에 히스토그램, 밝기 값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한 번 누르면 기본 정보만 나오고 한 번 더 누르면 수평 수직선 나오고 한 번 더 누르면 클린 값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또 쓰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모드가 이게 굳이 4번을 돌아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줄였습니다. 어떻게 줄였냐면 동영상 탭에서 촬영화면 설정에서 다 있는 거하고 중간에 어정쩡한 것들은 다 빼버렸어요. 빼는 방법은 체크박스가 지금 4개 다 있으니까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하나 해서 총 4가지 화면을 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얘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모든 정보가 다 나오는 화면하고 마지막 거 아무 정보 없이 클린한 거 2가지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래 칸에 가서 여기 보시면 OK를 누르면 체크박스에 체크가 된다고 나와 있죠. OK를 눌러 보겠습니다. 체크가 해제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항목도 체크박스 해제. 이렇게 하면 첫 번째하고 마지막 것만 지금 체크박스가 되어 있죠. 그러면 첫 번째 거 모든 정보 다 보여주는 거, 네 번째 거 클린한 거, 딱 이렇게 2개만 남은 겁니다. 그럼 설정 완료됐나 볼까요? 왼쪽 버튼 눌러서 나가서 반셔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모든 정보 다 나오고 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모드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클린 나오죠. 한번 더 누르면 모든 게 다 나오고 한 번 더 누르면 클린 나오고. 네. 만약에 이 모든 게 다 나오는 정보일 때 이 상태에서 수평 수직선도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 메뉴 들어가셔서 모니터 촬영화면 설정 다시 들어가서 화면 1에서 가상지평선, 요게 이제 수평 수직 다 잡아주는 선인데 요 선을 체크하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수평 수직선 나오죠? 요게 카메라 한번 살짝 기울여 볼게요. 기울면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기우는 거 보이시죠? 이 선이 기울고 다시 맞으면 녹색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은 수평은 맞았고 수직은 약간 틀어진 상태네요. 수직도 맞춰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전체 녹색이 되면 수평과 수직이 다 맞은 겁니다. 한 번 더 누르면 클립만 남고, 이렇게 하면 확인하고자 하는 정보를 빨리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아까처럼 네 가지를 세밀하게 나눠서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단계별로 좀 추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네 가지를 단계별로 내가 보고 싶은 항목들만 체크박스를 넣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동영상 촬영에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동영상 촬영 메뉴로 옮겨 보겠습니다. 동영상 촬영 메뉴에 오시면 여기에 파일명 설정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DSC, 원래는 DSC라는 파일명의 유래는 TMI로 말씀드리자면 디지털 스틸 카메라의 줄임말입니다. DSC. 그래서 파일명이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디지털 카메라의 사진 파일 이름이 앞에가 DSC였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DSC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일단 여기서 다시 오른쪽 화살표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LCD 터치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 LCD를 터치하든지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든지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DSC를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용박사니까 YBS라고 바꿔볼게요. YBS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YBS라고 입력하고 나는 이 이름으로 확정할래 라고 하시면 OK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확대 버튼이 있죠. 돋보기 모양의 확대 버튼, 여기 오른쪽에 버튼이 있거든요. 요걸 누르셔야 YBS란 이름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동영상 파일 유형은 H265 8비트 MOV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H265 10비트 MOV로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고성능 컴퓨터 편집용 동영상을 위한 포맷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맥이나 PC가 4년 이내에 구입한 PC다 그러면은 어지간한 PC들은 H265 10비트를 다 받아줄 겁니다. 그보다 오래된 컴퓨터를 쓰고 있다, 아니면 내 컴퓨터가 좀 성능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H265 8비트로 가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H265 10비트를 선택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SDR, HLG, N로그 이렇게 나오는데, HLG는 일단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N로그는 니콘에서 만든 로그란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컬러 영역이 바뀌는 걸 나중에 편집단에서 한번 세팅을 바꿔줘야 되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초기 값인 SDR, 스탠다드 다이나믹 레인지거든요. SDR 모드에 놓고 그냥 찍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바꿔준 게 H265 10비트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화상 사이즈 프레임 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오른쪽 화살표 키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3840 곱하기 2160 그리고 30p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가로 기준 3840 픽셀 그리고 세로는 2160 픽셀, 요런 이미지를 1초당 30장씩 찍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요 세팅입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집 컴퓨터가 이거를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아래쪽에 보시면 1920 곱하기 1080 그리고 초당 30장, 이 세팅이
그냥 풀 HD라고 하는 우리가 익숙한 해상도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3840에 2160 같은 경우에는 그게 4K UHD 방송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집 PC나 내가 사용할 환경에 따라서 1920에 1080이냐 아니면 위로 올라가서 3840에 2160이냐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30P를 기준으로 하시되 우리 집 PC가 좀 성능이 된다 그러면은 FHD를 하셔도 뭐 60P를 하셔도 되고 이 UHD 4K 영상을 찍으시더라도 60P를 찍으시면 조금 더 부드러운 영상을 촬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나 하드웨어 자원을 워낙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0 촬영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자원도 자원이지만 이 촬영하는 카메라에서 부하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발열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30p 영상 촬영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위에 보시면 50p, 60p는 좀 더 부드러운 영상을 원하실 때 찍으시면 되고 이 위에 보시면 자, FHD 기준으로 했을 때 1920, 1080일 때 120p가 있고 100p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편집단에서 슬로우 모션을 걸고 싶을 때 점프, 뭐 농구에서 덩크슛 하는 그림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죠. 덩크슛을 하는 순간을 나중에 편집 때 쭉 늘리면 덩크슛이 이렇게 들어갔던 걸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고 싶다, 나중에 좀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빠른 순간 같은 경우엔 120p 영상으로 촬영해 보시면 나중에 편집할 때 좀 재미있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쨌든 좀 나중 얘기고 지금 우리가 초기 세팅들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네, 이 정도에서 FHD이거나 아니면 4K이거나 30p 기준으로 촬영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는 4K 30p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2160p30. 네. 이렇게 찍으면 망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찍으면 네, 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웨이브폼 보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노출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제브라 패턴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브라 패턴 설정하는 법부터 알아볼 텐데요. 메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뉴, 동영상, 여기에 위로 가시면 제브라 패턴 메뉴가 있습니다. 동영상 메뉴 중에 G12번인데 아마 이 메뉴의 번호는 카메라마다 약간 다를 수 있고요. 지금 Z502 기준으로는 G12번에 제브라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패턴 개조 범위, 패턴, 하이라이트 임계값, 미드톤 레인지 이렇게 네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위에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패턴 개조 범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어떤 노출을 선택해서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이라이트는 하이라이트로 날아갈 만한 영역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미드톤은 적정 노출이라고 판단되는 걸 보여주는 메뉴입니다. 오픈은 제브라 패턴이 꺼지는 거고요. 그럼 하이라이트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하이라이트 기준으로 설정을 했고요. 패턴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거 정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왼쪽 사선 방향이고 패턴 2는 오른쪽 사선 방향이니까 패턴 1이든 2든 뭐 크게 관계는 없고요. 상황이나 본인 보기 편한 방법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하이라이트 임계값, 우리가 지금 패턴 개조 범위에서 하이라이트 값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임계값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 포토샵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55가 완전히 화이트로 날아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0 정도는 내가 여유를 주겠다 하면 245 정도가 이제 안전 구역이 되는 거고요. 이 상태로 설정을 마쳤으면 반셔터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브라 패턴을 하이라이트를 보는 걸로 설정을 해뒀고요. 지금 보면 하이라이트가 중간중간 보이긴 합니다. 요 전구 뭐 요 사이사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지금 창문 쪽 있는데 요 부분에는 하이라이트가 날아가서 제브라 패턴이 떠 있는 게 보이시죠?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 애용하고 있는
꼬마 조명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키면 이 조명 안쪽은 그냥 다 제브라 패턴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피킹 포인트 값 기준으로 245를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화이트홀, 하얗게 뻥 뚫려서 저쪽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색 정보라든지 형체 같은 정보가 담기는 게 힘든 상황이고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촬영이 됐다 그러면 그냥 그 구역은 하얗게 뻥 뚫린 상태로 녹화가 이어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브라 패턴 표시 방법을 한번 바꿔볼게요. 아까 설정했던 게 하이라이트였는데 우리 미드톤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메뉴 가면 동영상 메뉴에 제브라 패턴 들어가서 하이라이트 임계 값이 아니라 패턴 개조 범위를 하이라이트가 아닌 미드톤으로 바꿔볼게요. 이게 적정 노출 값입니다. 기본적으로 미드톤 레인지는 160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상세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160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를 할 건지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을 할 건지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15, 20까지 촬영자가 원하는 만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OK 누르면 설정이 완료된 거고요. 다시 반셔터 눌러서 나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촬영 모드로 들어왔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트럭 짐칸이 있는데도 제브라 패턴이 떠 있고요. 이쪽에 블라인드 있는데 창 쪽에 블라인드 있는데도 제브라 패턴이 떠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적정 노출 범위라고 표시된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찍으면 망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찍으면 이 제브라 패턴 있는 부분들이 적정 노출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찍어도 이 표시되어 있는 제브라 패턴 자체가 영상에 녹화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찍어도 망한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상태에서 범위를 한번 넓혀 볼게요. 제브라 패턴의 미드톤 레인지의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20까지, 그러니까 16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20까지 늘리면 제브라 패턴이 표시되는 영역이 더 넓어졌죠. 아까 이 부분도 아까에 비해서 제브라 패턴 표시되는 영역이 훨씬 넓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적정 노출로 촬영하고 싶은 피사체에 제브라 패턴을 표시하고 촬영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브라 패턴을 미드레인지로 지금처럼 해두시면 되고요. 하이라이트 날아가는 것만 난 보고 싶다 그러면은 하이라이트 영역으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이 카메라 브랜드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어느 브랜드에서는 뭐 70%, 80%, 100%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표시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100% 혹은 100%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 쪽이 하이라이트로 날아가는 영역을 표시해 주는 거고, 70% 영역대가 적정 노출을 표시해 주는 영역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미니언즈 얼굴에다가 160 기준으로 노출을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미니언즈 얼굴에는 제브라 패턴이 표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미니언즈 얼굴에 제브라 패턴이 표시되게끔 한번 세팅을 바꿔 볼게요. 제브라 패턴이 많이 생기고 어둡게 가니까, 네, 어둡게 갔더니 이 정도 가니까 우리 미니언즈 얼굴에 제브라 패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팅한 값 160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까지 허용할게 라고 세팅을 한 상황에서는 이 정도 노출 값일 때 미니언즈의 얼굴이 카메라가 판단했을 때 적정 노출이다 라고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네. 웨이브폼을 보면 상당히 아래쪽으로 세팅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웨이브폼이 중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4칸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위쪽 한 칸은 거의 비어 있는 겁니다. 밝은 쪽이 거의 없는 거죠. 약간 눌러서 어둡게 찍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촬영을 한 다음에 나중에 보정해서 조금 밝히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니콘 카메라면 다 있는 이 I 버튼, 이 버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고요. 버튼이 아니어도 I를 터치하면 터치 스크린에 단축키 같은 터치 메뉴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요거 설정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쓰고 있는 Z9 기준으로 이 I 버튼 세팅을 한번 확인해 보고 제가 쓰는 방식대로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윗줄은 안 건들고 기본값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줄부터는 거의 다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아랫줄에 있는 이 전자식 손떨림 보정, 영상 촬영하실 때는 니콘 바디에 있는 전자식 손떨림 보정을 켜고 찍으시는 걸 아직까지는 제가 권장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굳이 여기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 I 메뉴에서 요 전자식 손떨림 보정 메뉴를 저는 헤드폰 모니터링 볼륨 크기로 바꿔보고 싶어요. 헤드폰 볼륨 크기로. 그러면 어떻게 바꾸느냐? 자, 메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동영상 탭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 G1번에 I 메뉴 사용자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오른쪽 키나 OK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아랫줄 첫 번째에 전자식 손떨림 보정이라고 나오죠. 요거를 OK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설정 가능한 메뉴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헤드폰 음량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헤드폰 음량으로 바꿀 거면 이 상태에서 OK 버튼을 누르시거나 터치하시면 돼요. 터치를 하시면 바뀌었죠. 헤드폰 음량으로 바뀌었습니다. 나가서 촬영 모드에서 다시 I 버튼을 눌러보시면 네, 헤드폰 볼륨으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손떨림 보정은 그대로 뒀고요. 오른쪽은 사용자 제어 설정인데 동영상 모드에서 촬영을 하다가 중간에 사용자 제어 설정을 바꿀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저는 고해상도 줌 기능으로 바꿔놨거든요.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지만 다시 메뉴 들어가서 동영상에서 I 메뉴 사용자 설정 들어가시고 사용자 제어 설정으로 되어 있는 이 메뉴를 OK 버튼 누르고 들어가서 위쪽에 보시면 고해상도 줌이라고 되어 있죠. 고해상도 줌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 억제, 이거 사실 별로 필요 없어요. 내장 마이크를 우리가 뭐 아주 애지중지하며 쓰면 상관없겠지만 네, 내장 마이크보다는 외장 마이크 쓰는 걸 권해드리고 실제로도 외장 마이크 쓸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간단한 샷건 마이크라도 외장을 쓰시는 게 사운드 면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도 바꿔줄게요. 뭘로 바꿀 거냐면 네, 피부 보정 효과로 바꿔보겠습니다. 피부 보정 효과를 간단하게 켜고 끄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오른쪽 비행기 탑승 모드인데 여기다가는 액티브 디라이팅을 켜고 끌 수 있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액티브 디라이팅 있죠? 네, 액티브 디라이팅 설정했고, 상품 촬영 모드, 요것도 요긴하게 쓰시는 분들은 쓰시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여기다가 모니터 밝기를 설정했습니다. 모니터 뷰파인더 밝기라고 해놓으면 자, 이제 메뉴를 눌러서 밖으로 나가보고요. 이 상태에 다시 I 버튼 눌러서 확인해 보면 모니터 뷰파인더 밝기 바로 들어가 보면 밝게, 어둡게 해서 여기서 I 버튼으로 바로 설정 가능하고, 액티브 디라이팅, 요거는 어두운 쪽이나 밝은 쪽을 중간 톤으로 맞춰주는 거거든요. 보시면 네, 어두운 쪽이 많이 밝게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요 기능도 바로 할당해 두시고, 피부 보정 효과, 이건 실제 인물이 없어서 여기서 바로 테스트는 안 되겠지만 약하게, 표준, 강하게 표준 정도 해놓고 찍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I 버튼으로 해놓고 세팅을 하시면 실제 사용하실 때 조금 더 활용 빈도가 높은 메뉴들이 I 버튼에 심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여기 마이크 입력 감도하고 헤드폰 볼륨 같은 경우에는 촬영하실 때 많이 필요로 하는 메뉴여서 이렇게 I 버튼에 빼서 별도로 할당해 주시는 것을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동영상 모드에서 셔터 버튼을 누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동영상 모드에서 셔터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이 녹화된다는 당연한 사실. 네, 안녕하세요, 윤박사입니다. 오늘은 기본 니콘 영상의 정석 8번째 영상이고요. 요걸로 해서 일단 시작반은 마무리하고, 요 다음 단계에는 뭐 실력반이든 종합반이든, 원래 기본 수학의 정석 다음이 실력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요 다음 스킬로 넘어가기 위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볼까 하는데요.
영상 기능에 대해 궁금하시는 분들도 별로 많이 안 계시고, 그나마 이제 제 채널에서 좀 보시는 분들은 관심 있어서 보시는 분들일 텐데, 그분들에게 조금씩 본인의 스킬을 업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영상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다가 괜찮으시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8번째 영상이자 시작반의 마지막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예전 니콘 바디 기준으로 했을 때 동영상 모드에서는 사실 셔터를 누르면 그 상태에서 스틸 프레임을 잡아줬습니다. 물론 동영상의 한 프레임을 잡는 거여서 모션 블러나 이런 거에선 좀 취약하긴 했는데 나름 아쉬울 때는 잘 써먹었던 기능이거든요. 2세대 바디 이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동영상 촬영 모드에서 동영상 촬영 중에 셔터를 눌러도 스틸이 찍히지 않습니다. 스틸 프레임이 찍히지 않고, 그래서 사실상 동영상 모드에서는 셔터 버튼이 먹통인 거예요. 뭐 별다른 기능이 없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기능 할당 해보겠습니다. 메뉴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 동영상 기능에서 설정하는 거니까 동영상 G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에 G1 바로 아래 G2 메뉴에 보시면 사용자 제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눌러 들어가면 카메라 위치별로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카메라 위치별로 해서 지금 카메라 전면부의 위쪽 펑션 버튼, 요거는 화이트 밸런스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AF 모드, 초점 모드와 AF 영역을 설정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셔터 버튼이 나올 때까지 찾으면 됩니다. 저 그림에서 셔터 버튼 나왔습니다. 셔터 버튼, 지금 여기 노랗게 셔터 버튼에 표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오프로 되어 있는데 눌러 들어가 보면 동영상 녹화 기능을 할당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오케이 하시면은 이제 동영상 녹화 버튼으로 설정이 끝난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셔터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셔터 버튼을 누르면 레코딩 표시가 들어오면서 바로 녹화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셔터 버튼에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녹화가 끝나고요. 이렇게 해서 셔터 버튼에 동영상 녹화 기능을 할당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뒤쪽에다 할당하시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카메라를 높이 삼각대로 올려서 달아야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뒤에 있는 버튼들이 좀 누르기가 쉽기 때문에 OK 버튼에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메뉴에 들어가 볼게요. 동영상에 들어가서 사용자 제어 설정에 다시 쭉 넘기다 보면 여기 보시면 OK 버튼 되어 있는데요. 지금 OK 버튼이 리셋 되어 있죠. 리셋이라는 건 측거점이 다른 위치에 가 있는 걸 그냥 중앙 가운데로 다시 불러오는 걸 리셋이라고 합니다. 중앙 초점 포인트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눌러 들어가 보시면 동영상 녹화 기능 들어있죠? 그래서 동영상 녹화 누르신 다음에 촬영 모드로 빠져나가시면 이 상태에서 OK 버튼을 한번 제가 눌러 볼게요. 누르면 동영상 녹화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OK를 누르면 동영상 녹화가 중지되겠죠? 이렇게 할당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Z502나 Z5-2나 이 상단에 보시면 픽처 컨트롤 단축키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미징 레시피 기능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느낌의 영상이나 사진을 찍도록 단축키를 여기 두긴 했는데 영상 찍으면서 사실 이걸 그렇게 픽처 컨트롤을 수시로 바꿀 일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꿀 일이 있으면 여기 I 버튼 누르고 들어가서 여기서 바꿔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픽처 컨트롤 버튼에다가도 다른 기능을 할당해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용자 제어 설정에서 픽처 컨트롤 버튼 눌러 들어가 보면 지금은 픽처 컨트롤 설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여기 있는 기능들로 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피부 보정 효과를 단축키에 할당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디라이팅을 설정하셔도 될 것 같고, 패턴 개조 범위라고 하는 거는 요거 제브라 패턴 어떻게 볼 건지,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 할당해 놓으면은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제브라 패턴을 할당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요 제브라 패턴 한번 설정해 볼까요? 그럼 여기서 OK를 누르면 픽처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제브라 패턴이 되는 겁니다. 자, 반셔터 누르고 보겠습니다. 픽처 컨트롤 한번 누르면 이 상태에서 여기 액정에 보시면 H라고 표시된 거 보이시죠? H는 하이라이트 영역 지금 표시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미드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60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미드톤 영역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사라지고요. 이런 식으로 제브라 패턴을 보여줄 수도 있고, 다시 또 할당을 동영상에서 사용자 제어 설정에 가서 확대 축소 전환을 선택할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50%, 100%, 200, 400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초점이 잘 맞았나 보기 위해서 한 200% 정도 확대해서 보는 걸로 설정해 볼게요. 미니언즈 안경 쪽에다가 초점을 맞췄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픽처 컨트롤 버튼 누르면 확대가 되죠. 그 다음에 400% 확대되는 걸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확대 축소 전환에서 400을 선택해 주시면 픽처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 400% 확대된 상태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초점이 잘 맞았는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버튼별로 할당할 수 있는 기능들의 차이도 있고 다양하게 설정할 수도 있으니까 내 스타일에 맞는 기능을 할당해서 촬영해 보시면 훨씬 더 즐겁게 촬영을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니콘 기본 영상의 정석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